오늘은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했던 이 도면을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명령어는 출력 명령어입니다. 보통은 프린트라고 하죠. 그죠? 프린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플롯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력하는 장비가, 인쇄하는 장비가 프린터가 있고 플로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프린트는 A4, A3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플롯은, 그러니까 플로터는 뭐 A0 혹은 그 이상까지 출력할 수 있는 장비를 플롯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0부터 A4까지 출력해야 되죠? 네. 그래서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플롯이라고 명령어를 쓰셔도 좋고 컨트롤 P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또는 여기 화면 상단에 여기 프린터 그림 있을 겁니다. 이 프린터 그림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프린터 혹은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한번 다 띄워 보실까요? 네. 우리가 오른쪽에서는 여기는 플롯 스타일과 여기 오리엔테이션 이 두 개를 씁니다. 이렇게 화면을 둘로 나누시면 돼요. 화면을 둘로 나누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 어플리 투 레이아웃이 있고 OK가 있고 캔슬, 헬프, 그 다음에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화살표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다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헬프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쉬운 거부터 여기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죠. 출력 인쇄 방향입니다. 인쇄 방향이에요.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위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쪽이 위쪽이죠. 그러니까 세로 방향이냐 가로 방향이냐 이 얘기예요. 포트레이트가 세로 방향이고 랜드스케이프가 가로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로 놓으셔야 됩니다. 가로 방향입니다 라고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기 종이의 출력 방향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기로 갑니다. 컬러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눌러보시면 컬러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요. 뭐뭐뭐뭐.ctb라고 되어 있죠. ctb가 바로 컬러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색상을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우리가 화면에다가 색상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색상 그대로 출력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검정색으로만 출력할까요? 도면은 다 검정색입니다. 컬러풀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 acad.ctb를 선택해 놓으면 도면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은 색상으로 출력이 됩니다. 컬러로 출력하고자 할 때 acad.ctb라는 파일을 쓰시면 돼요. 종종 클라이언트가 도면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요구해요. 도면을 컬러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노란색 같은 경우는 노란색 그대로 출력하면 잘 안 보여요. 그건 감안하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모노크롬.ctb요. 모노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모노, 스테레오, 트리오, 쿼드, 펜타, 헥사, 옥타, 이거 다 숫자예요. 모노는 하나란 뜻이고 크롬은 색조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 색조? 아니요, 단색 톤이요. 단색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단색이란 뜻이에요.
네, 단색으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력할 때는 바로 저기 있는 단색으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냥 출력하면 안 되고요. 얘를 수정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유형의 출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셋업. 자,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면에 있는 요 색상, 1번 색상은 요 컬러로 출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라인 웨이트, 요 선의 굵기로 출력되어져라. 요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저 블랙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기본값이 검정색으로 출력이니까 블랙은 안 보셔도 되는데, 두 번째 선의 굵기 있죠. 자, 여기서 다시 질문. 여러분들 선 굵기 어떻게 지정하시나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군데서 지정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요. 레이어. 여기 선 굵기 있다 그랬죠. 그죠?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할 때 선 굵기를 지정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두 군데 다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무시가 되겠죠. 그죠? 누가 무시가 될까요? 레이어에 있는 선 굵기가 무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고 출력할 때 여기 컬러 테이블에서 선 굵기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레이어의 선 굵기가 무시되고 컬러 테이블에 있는 선 굵기로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보면 이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해요. 시험 보는 사람이 직접 A3에다 출력해서 그걸 제출을 해요. 근데 카페에 가면 종종 아주 자주 올라와요.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자기 테러 당했다고. 나 요번에 시험 봤는데 테러 당해서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 컬러 테이블을 만져서 내가 테러 당했어요 이렇게 글이 올라와요.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출력하는 방법이,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면 여기 선 굵기를 어떻게 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선 굵기가 지금 0.09mm지만 맨 위로 올라가면 유즈 오브젝트 라인 웨이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저 유즈 오브젝트 라인 웨이트를 줘야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로 나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걸 안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세요라고 배우고 이건 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절반만 배운 거죠.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내가 편한 거를 쓸 때 다른 하나를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내가 선 굵기를 쓸 거야 그러면 여긴 또 막아놔야 돼요. 나는 레이어 안 쓸 거야, 여기 쓸 거야, 그럼 여기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레이어의 선 굵기를 지정한 건 최근 일이에요. 오토캐드 2010몇 버전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없었어요. 레이어의 선 굵기 지정하는 거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올드 유저들은 다 여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한 레이어에서 선 굵기 지정하는 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10몇 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두 개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제대로 안 배우고 온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긋기를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이걸 바꾸든지, 그러니까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선긋기를 지정하든지. 레이어에서 선긋기를 쓰면 여기 출력할 때 이 컬러 테이블은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서 지정할 거야. 그럼 여기서 쓰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컬러 선택하고 색상 보고 선긋기 보고, 컬러 선택하고 선긋기 보고 색상 보고. 자, 이상이 없으면 Save and Close.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세팅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 건 이제 왼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린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앞쪽에 프린터가 하나 있어요. HP 오피스젯 7110.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으셔야 돼요. 192.168.51.22에 HP 오피스젯 7110으로 찾으셔야 돼요. 아마 이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세팅해 드릴게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돼요. 이러면 물리적인 프린터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눌러보시면 PDF 있죠. 여기 PDF 출력됩니다. 내가 그린 도면을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출력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되게 자주 가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라이언트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클라이언트가 서울이고 우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울 올라가서 미팅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안 그래도 일이 바쁜데 거기까지 언제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서울에 있고 현장은 부산에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도면 보내줘야죠.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저기 연락이 와요. 도면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메일로 도면 싹 보내주면 돼요. 그럼 거기서 출력해가지고 검토할 사항을 다 도면에다 체크해가지고 스캔 받아서 다시 또 보내줘요. 그럼 전화로 앉아가지고 둘이 다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작업을 해요. 근데 도면을 보내줄 때요, DWG 파일을 보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CAD 파일을 보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클라이언트도 설계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클라이언트도 설계 능력이 있어요. 내가 도면 딱 보내주면 계약 확 끊어버려요. 도면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정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더 싼 데다가 업무 주면 되잖아요. 야, 이거 너는 만들어 봐봐. 그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면 수정 못하도록 PDF 파일을 보내는 거예요. PDF 파일이 전자문서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저 PDF도 수정을 해요. 맘만 먹으면 저는 수정을 해요. 근데 귀찮은 거죠. 저거 언제 수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PDF는 전자문서라 수정이 안 돼요. CAD에서 수정이 안 돼요. 제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출력해가지고 수정사항 체크해서 그거 스캔 받아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출력도 알아야 되지만 PDF 출력도 알아야 돼요. PDF 출력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용지 사이즈, 종이 크기입니다. 프린터마다 출력할 수 있는 종이들이 다 달라요. 네, 종이 사이즈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해요. 플롯 에어리아. 화면상에 어느 부분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이거입니다. 화면상에 출력 어디를 할 겁니까? 디스플레이라는 얘기는 그냥 모니터에 다 보이는 거 다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보이는 모든 걸 출력하겠습니다. 익스텐트, 0,0에서 도면에 있는 모든 도면을, 최대치를 다 출력합니다.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리밋에 맞추어서 출력하겠습니다. 윈도우, 내가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어떤 거 쓰면 돼요? 윈도우 쓰시면 돼요. 저 윈도우를 눌러서 내가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윈도우를 누르면,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윈도우를 누르면 이 창이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영역에 따라서 자동으로 축척이 계산되어져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축척 자동 계산이에요. CAD가 알아서 축척을 계산해요. A4로 나갈 때 내가 여기 영역 지정했잖아요. 영역 지정하고 출력할 종이 나왔잖아요. 그럼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된단 말이죠. 비율은 자동 계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비율이 우리가 쓰는 축척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여기 있는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종이에 한가운데 출력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체크 안 하면 출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종이에 이렇게 출력된다는 뜻이에요. 프리뷰 버튼을 보시면 미리 보기 버튼, 미리 보기란 뜻이에요. 출력을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기예요.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금방 티가 나요. 이렇게 삐뚤어진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셔야 돼요. 센터 더 플롯 종이의 중간에 출력합니다. 이렇게요. 종이 중간에 딱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게 바로 얘예요. 플롯 스케일. 지금 피트 페이퍼라고 체크되어 있죠? 피트 페이퍼. 피트, 맞추다. 페이퍼, 종이. 내가 지정한 영역을 종이에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건 넌 스케일입니다. 축척이 아니란 얘기예요. 넌 스케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력하는 건 항상 축척을 맞춰서 출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넌 스케일로 출력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A3에다 출력해야 되는데 A4에다 그냥 넌 스케일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피트 페이퍼 체크하고 출력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축척을 맞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어야 돼요. 얘를 풀면 1대 117이라는 축척이 나오죠. 1대 117이라는 축척이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밑에 거를 바꾸면 돼요. 1대 120. 120분의 1 도면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얘가 축척이에요. 얘가 축척입니다. 얘가 축척이에요. 자, A3 같은 경우는 얘가 A3 좁은 여매. 그러면 1대 83 나와요. 1대 80이네요. 자, 어플리 적용하기 그리고 미리 보기. A3일 때 이렇게 나오고, 자, A4일 때 A4일 때 1대 120. 자,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다가 어플리 투 레이아웃. 지금 내가 지정한 모든 것을 어플리 저장합니다.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뷰. 미리 보기를 해서 확대해 보세요. 잘못된 거 있나 없나? 잘못된 거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출력 안 되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자, 그 다음에 OK. 그러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레이아웃, 페이지 셋업, 모델 뷰, 모델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바로 이 하단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찾으셨나요? CAD 좌측 하단에 보시면 모델이 있고 레이아웃 1, 2, 3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면 레이아웃이 계속 추가가 돼요. 오토캐드는요, 모델 스페이스와 페이퍼 스페이스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모델 스페이스와 페이퍼 스페이스. 즉, 모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모형 공간을 말하고, 페이퍼 스페이스라는 얘기는 종이 공간 혹은 출력 공간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는 X, Y, Z 등 모델링, 도면을 그리거나 모형을 제작하는 공간이라면, 페이퍼 스페이스는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출력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출력을 하기 위한 종이 공간, 이걸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얘를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레이아웃으로 불러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굳이 레이아웃 쓰지 말고요. 이렇게 여기 레이아웃 탭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럼 여기 뉴 레이아웃, 딜리트 레이아웃, 리네임 레이아웃, 무브 레이아웃, 카피 레이아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찾으셨나요? 뉴 레이아웃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추가가 돼요. 쭉 추가가 되기도 하고, 혹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삭제도 가능합니다.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이 불편하다면 리네임해서 이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굳이 무브와 카피를 안 쓰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이와 같이 바꿀 수도 있고, 네, 카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네. 자, 카피를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피가 일어납니다. 굳이 무브와 카피 안 써도 돼요. 다만 얘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레이아웃을 복제합니다.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를 복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딜리트. 자, 한번 해보시죠. 복사도 해보고, 이동도 해보고, 레이아웃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삭제도 해보고, 이름도 바꿔보세요. 자, 다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요.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보시면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고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커맨드로도 페이지 셋업이라는 커맨드를 씁니다. 여기 안 적어놨네요. 여기 적어놨네. 페이지 셋업이요. 네, 얘가 중요해요. 페이지 셋업. 자, 페이지 셋업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눌러도 똑같이 뜹니다. 내가 선택한 레이아웃에 모디파이,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뜨냐면 이와 같이 출력 환경이 뜹니다. 플롯 명령어가 떠요. 조금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레이아웃은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자체가 플롯 명령어예요. 자, 똑같습니다. 모노크롬, 랜드스케이프, 그 다음 종이, 프린터, 그 다음 종이. 다만 이 아랫부분이 달라져요. 플롯 에어리아가 레이아웃이 되는 거고 스케일은 1대1이 됩니다. 요게 달라져요. 굳이 샌드 더 플롯 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리고 OK.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맞춰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확대를 했는데요. 여기 회색 영역 있죠. 여긴 출력이 안 되는 공간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서클 그렸어요.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긴 출력이 안 돼요. 여기는 출력이 안 되는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이 뭐냐면 이 하얀색이 종입니다. 아까 자, 페이지 셋업에서 우리 선택했잖아요. 여기 A4 사이즈. 이게 바로 여기 있는 A4 사이즈 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대를 하면 요만큼 테두리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죠. 이건 뭐냐면 프린터가 출력을 못하는 공간입니다. 프린터도 마진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고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이 미는 요 영역만큼은, 요 나머지 마진만큼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센서가 종이를 인식을 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바로 출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식하고 약간 여백이 생겨요. 그리고 그 뒤로 가고 밑에 이제 종이가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끝까지 출력하는 게 아니고 여백이 생기고 끝나요. 이게 이제 프린터 마진, 즉 여백인 건데 바로 여백이에요. 출력이 안 되는 여백. 그럼 프린터마다 다 크기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서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려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점선 안쪽에다가 도면을 그려야지만이 제대로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 요 네모난 사각형 안에 어디 있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여기 모델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델에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델 뷰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지? 여기 있네요. 여기 모델, 모형 공간 보여주기. 이게 모델 뷰예요. M 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델 스페이스 뷰어의 약자입니다. 모델 뷰어, 모델 스페이스 뷰어. 이해되셨나요? mView라는 명령어는 모델 스페이스를 보여주는, 즉 모형 공간 보여주기 명령어입니다. mView.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 안쪽에 얘네들은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되냐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얘가 오브젝트예요. 사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TV 안쪽에 있는 영상을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근데 TV는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레이아웃에 띄워주는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워봅시다. 자, 지워보시죠. 자, 모델 뷰. 모델 뷰 명령을 이용하면 옵션이 많아요. 그 중에 그냥 영역 이렇게 두 개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 그리듯이 그려보세요. 그러면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이 다 끌려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그러면 대각선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다시 보죠. 모델 뷰. 여기 옵션에 보면 피트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영역 최대한도로 맞춰서 피트를 맞춰줍니다. 피트가 맞추다란 뜻이죠. 네, 출력 공간까지 최대한 맞추기. 이게 피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걸 이렇게 씁니다. 이 테두리를 맞출 거예요. A4 사이즈든 A3 사이즈든 테두리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봅시다.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자, 얘는 글로벌 위드가 1mm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종이 끝에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걸까요? 이렇게 맞추는 게 정확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여기도 지금 다 오스냅은 잡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중간점 미드 포인트,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삭제. 다시 라인. 얘도 똑같아요. 대각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미드 포인트로 그리셔도 되고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이렇게 딱 중간에,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이렇게 하고 나서 모델 뷰를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와요. 자, 한번 불러보시죠. 자, 다시 또 보시죠. 제가 다 지웠습니다. 모델 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 3, 4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2개 만들기, 3개 만들기, 4개 만들기입니다. 2개 만들기를 들어가면 호리젠탈 버티컬이 있어요. 호리젠탈 누르면 이렇게 수평으로 2개가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자, 버티컬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2개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모델 뷰, 이번엔 3개입니다. 3개는 좀 더 많아졌죠? 물론 호리젠탈 버티컬은 똑같아요.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쓱 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큰 쪽이 왼쪽으로 갔죠. 이걸 레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래를 둘로 쪼갰어요. 그러면 얘는 어버브가 되는 겁니다. 큰 쪽이 위로 올라갔느냐 밑으로 내려갔느냐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 그거예요. 자, 보시죠. 자,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3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버티컬 수직으로 3개 만들어지죠? 다시 봅니다. 어버브 위쪽에 큰 게 들어가고 아래쪽에 작은 거 들어가고. 자, 빌로우 밑으로 큰 게 들어가죠. 레프트 왼쪽으로 큰 게 들어갑니다. 라이트 오른쪽으로 큰 게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모델 뷰, 아이고, 3개. 예를 들어서 레프트를 했습니다. 피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피트를 누르면 화면 전체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모델 뷰, 이번엔 4개예요. 그냥 화면을 이렇게 넷으로 쪼개는 거죠. 화면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클이나 렉탱이나 혹은 뭐 폴리라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서클, 렉탱, P라인. 자, 모델 뷰 보시면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모델 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폴리라인만 되겠죠. 자, 모델 뷰 폴리거널, 즉 모양이 사각형이 아닌 이런 다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오브젝트, 폴리거널, 그 다음에 2, 3, 4를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얘를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돼요. 그죠? 작업이 안 됩니다. 포커스가 어딨냐면 지금 레이아웃, 즉 페이퍼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업 포커스를 바꿔주는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M 스페이스와 P 스페이스예요. 작업 포커스. 작업 영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M 스페이스 그러면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되고 P 스페이스 그러면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자, 보세요. M 스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작업되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 이동도 되고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P 스페이스 그러면 작업된 영역이 포커스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자, 모델 스페이스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자, M 스페이스 그러면 활성화가 여기가 됐네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작업 포커스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P 스페이스 그러면 다시 넘어 들어와요. 근데 이걸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모델 스페이스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페이퍼 스페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됐죠. 밖으로 못 나가요. 페이퍼 스페이스로 못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명령을 쓰셔야 돼요.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그래야 이와 같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얘네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중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이렇게 넘나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델 뷰가 이렇게 다른 모델 뷰 안에 있는 경우, 이렇게 모델 뷰가 다른 모델 뷰 안에 있는 경우는 이건 못 들어가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집니다, 이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요만큼 걸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건 이건 CAT 2급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보세요. 물론 여기서도 똑같이 쓸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모델 뷰 피트 라인을 제가 이렇게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리고 삭제. 렉탱글 297,210 옵셋 10mm 라인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동하기. 자, 똑같이 미드 포인트에다가 맞추고 삭제. 자, 얘는 1mm. 자, 이런 경우 모델 뷰를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 뷰 끝에서 끝으로.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축척 맞춤입니다. 축척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넌 스케일이잖아요. 이거 화면도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자, 축척 맞추는 방법입니다. 모델 뷰, 모델 뷰가 아니구나. MV 셋업. 자, MV 셋업이라는 명령어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스케일 뷰 포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띄워보시죠. MV 셋업입니다. 그러면 스케일 뷰포트가 나옵니다. 뷰포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페이퍼 스페이스의 유니트 1, 모델 스페이스의 유니트 120. 자, 그러면 이렇게 축척이 맞춰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보세요. MV 셋업 그리고 엔터. 여기 중간에 스케일 뷰포트 있어요. 뷰포트의 축척이죠. 자, 객체 선택해주고 엔터. 자, 이때 넘버 오브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 영역의 1mm. 자, 보세요. 1대 40이라고 했어요. 종이 대 실물, 즉 페이퍼 스페이스 대 모델 스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퍼 스페이스가 1입니다. 엔터. 모델 스페이스의 축척,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100분의 1 도면이 됩니다. 자, 맞춰 보시죠. 이게 지금 축척 맞추는 방법인데, 축척 맞추는 방법이 MV 셋업 말고 하나 또 있어요.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바로 줌이요. 이거는 아마 수업 처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줌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휠 돌리는 거? 휠 돌려서도 하지만 줌이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줌.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쭉 떠요.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줌. 내가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줌. 두 군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줌. 그러면 쉽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명령어들이 많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줌 명령어에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다 숫자를 쓸 수 있어요. 1. 그러면 이렇게 줌 1 이렇게 됩니다. 줌. 그냥 숫자 쓰시면 돼요. 2 그러면 2배 확대. 0.5 그러면 오히려 화면 줌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숫자가 크면 확대가 일어나고요. 1보다 숫자가 작으면 이와 같이 축소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요? 여기다 숫자를 썼는데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이 1이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리미트입니다. 리미트라는 명령어 실행해 보면요. 0,0에서 4202,297 이게 기준 1입니다. 이걸
1대1로 맞추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뒤에다 x자를 쓸 수 있습니다. 1x 이렇게, 자 2x 3x 이런 식으로요. 1x 뭔가 조금 달라요. x자를 붙이면 뭔가 조금 달라집니다. 0.5x 5x 0.1x 그죠? 뭔가 조금 달라요. 심지어 1x 했는데 바뀌지도 않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준명령어에서 숫자 뒤에 x를 붙이는 건 기준이 누구냐면 화면입니다. 화면을 기준으로 2x, 즉 2배 확대해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2배 확대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0.5배 축소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x자를 붙이면 기준이 화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다시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죠. 자, 줌 1 나누기 100 xp 이렇게 씁니다. 뒤에 xp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줌 명령어 쓰고 1 나누기 축척 쓰고 xp를 붙입니다. 즉 기준이 누구예요? 페이퍼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 비율을 맞추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축척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동하기 얘네들이 조금만 더 위로 줌올 줌 1 나누기 100 xp 네, 얘가 지금 100분의 1 도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0분의 1 도면이 딱 맞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준명령으로 맞추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건 조금 달라요. 얘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자, 똑같이 페이지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셋업 모디파이 모노크롬이고, 자, PDF고 A4이고, 자, 모델 뷰 피트, 자, 선을 하나 그리고 렉탱글 297,210 옵셋 10mm. 자, 선을 대충 그리고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얘는 1mm. 자, 이렇게 됐겠죠? 모델 뷰 이번엔 4개입니다. 이렇게요. 제일 위에 거는 삭제. 자, 여기는 얘만 나오면 되고, 여기는 얘만 나오면 되고, 여기는 얘만 나오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보시면 자, 누구를 기준으로 맞추냐면 정면을 기준으로 맞추시면 돼요. 정면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봤던 MV 셋업 있죠? MV 셋업에 바로 이 스케일 뷰포트, 이런 경우 스케일 뷰포트 쓰시면 돼요. 전체 다 선택합니다. 3개를 동시에 선택하세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인터랙티브하게 축척을 맞출까요? 아니면 유니폼하게 맞출까요?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맞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 다 균일하게 맞춰야 돼요.
1대 2라고 균일하게 맞춰주면 이와 같이 똑같이 맞춰집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준 명령어를 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케일 뷰포트를 쓰고 모델 뷰, 엠뷰 셋업에 스케일 뷰포트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한번 축척 맞춰 보시죠. 이렇게 축척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위치를 맞추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요. 기준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면 돼요. 자, 이동하기. 그러면 기준선이 맞아 떨어지겠죠. 다만 틀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맞춰 보실까요? 두 번째 방법은 자, MV 셋업 보시면 여기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얼라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한 번, 수직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야 됩니다. 자, 얼라인 보시면 호리젠탈, 버티컬, 뭐 로테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개입니다. 호리젠탈과 버티컬 둘만 쓰면 돼요. 호리젠탈 하시고 자, 원점을 클릭합니다. 근데 오스냅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점 지정해주고 타겟 클릭해서 타겟점 지정해주고 다시 봅니다. 버티컬 원점 지정하고 타겟점 지정해주고 그러면 이와 같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테두리 선들 있잖아요. 얘를 감춰야 됩니다. 요거 감추는 방법이 레이어에서 합니다. 자, 레이어에서 제가 하나 만들죠. 모델 뷰라고. 그리고 해당 레이어는 프리즈 걸어 놓습니다. 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 이렇게 레이어를 감춰버리면 프리즈 시켜버리면 이렇게 테두리가 사라져요. 내용은 나오고 테두리는 사라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CAT 2급 시험은 여기까지 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이걸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 타이틀은 여기 페이지 셋업에서 하고 모형만 모델 스페이스에서 작업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요거를 똑같이 한번 모델링, 그러니까 한번 해서 마무리해 보시죠.